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3일이고요. 목요일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만길인데 다들 뭐 그냥 편안하게 잘 넘어갔죠? 네, 계좌가 오히려 네, 플러스가 났더라고요. 많이는 안 올랐는데 일단은 올랐더라고요, 어제보다. 네, 그래서 괜찮은데? 라는 생각 좀 했어요. 자, 오늘 되게 소름 돋았던 게 있잖아요. 동시호가에서 이거 땡겨 올리는 거 봐.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는 라이브 방송 들었으면 소름이 막 돋았을 텐데, 네, 아쉽네. 네. 자, 아무튼, 팔팔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형준님, 망한 집 마디 뿡뿡, 삥뿡님, 네. 류동진님, 김혜선님, 어서 오시고요. 끝내주는 인생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해피정님, 원태호님, 너는 나의 꽃님, 그리고 류동진님, 아까 인사드리지 않나요? 네, 그리고 최계숙님, 야옹이님, 경리님, 박혜성님, 소희님, 시몬스님, 정주행님도 어서 오세요. 아직도 퇴근하고 있어요? 9시인데 왜 아직도 퇴근해요? 빨리빨리 집에 빨리 들어가셔야지. 수빈이 아버지님, 긍정의 힘님, 데이지님, 도채호님, 어서 오세요. 윤영숙님, 김수희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박혜성님, 찬찬찬이님, 신현옥님, 미소돔님, 가치나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네, 군산최부자님 반갑습니다. 한사발님, 전민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동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둥천사님, 양영숙님, 오이천사님, 발칙한 생쥐님, 희망동네부자님, 우W님 어서 오세요. 희망동네부자님 노트북 바꿨어요? 네, 그럼 신고식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고식. 네, 지금 주차했어요? 네, 그럼 봐드립니다. 네, 이순신님 아직 퇴근 못했어요? 야, 지금까지 퇴근을 안 하시는 분들은 보통 사장님이시거나, 네, 아니면은 수당을 노리시는 거 아닙니까? 네, 낮에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별륜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시고. 자, 오늘은 시장 분위기는 일단 괜찮았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있죠. 네, 일단은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움직인 거니까, 257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573이 나왔어요. 네, 뭐, 그 정도면 대충 비슷하게 맞았다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될 것 같고, 이제 만기가 지났으니까 차익 매도가 나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 보시면 되는데 특별한 건 없겠죠. 네,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악재 요인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순신님 사장님 맞아요? 네, 사장님들은 일해야지. 네, 사장님이 뭔 퇴근을 합니까? 직원은 퇴근해도 절대로 사장님은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희망 동네부장님 삼성 걸로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요즘에 이제 삼성이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대요. 그렇게 하자고요. 박주희 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앞에를 돌려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안 온 사이에, 뒷담화를 좀 한 건 아니냐, 이런 것들 생각해 하셔야지. 망한 찐마지 핑퐁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성투사님 배당 기준 일이 며칠인가요? 참 엔지니어링 감자하는데 왜 주가는 날아가나요? 배당 기준일, 어떤 배당 기준일? 누구의 배당 기준일이요? 누구의 배당 기준일? 누구의 배당 기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배당 기준이 하면은 배당 기준이 되게 많아요. 기아차는 19일이 기준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네, 내일이 기준일이에요. 네. 그래서 배당락이나 이제 분배락 같은 경우는 하루 전에 하죠. 기준일 바로 전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뭐 이런 식으로 됐겠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은 기아 19일입니다. 기아는 19일. 네. 19일이 거식이다. 기준일. 그래서 18일 날 배당락, 17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요. 네. 오케이? 네. 기아는 19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아 쌀 때 사시지. 예? 기아 쌀 때 사시지. 왜 10만 원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또 그 찾아요. 94,000원대, 3,000원대 이럴 때 많았잖아. 이럴 때 매수 열심히 하시면 되지 뭐. 이럴 때 하시면은 배당이 7%잖아요. 네, 7%. 그래서 2월 달에 우리 월종이 그거 아니었나?
어디 봐봐. 2월달에 2월달이 아니었네.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때 열심히 사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기준일까지 열심히 올라가다가 한 10만 5천 원까지는 가져야 되겠죠. 근데 배당락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 또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물론 지금도 6%대니까 뭐 낮은 상황은 아니야. 낮은 상황은 아닌데 어, 이제부터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매력이 조금 떨어졌을 테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6% 배당 받을란다. 그런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되지만, 그런 거 아니신 분들은 배당락 떨어져서 얻어맞고 나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는 거야. 내년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급하지 않죠. 배당락 떨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며칠 더 죽이는 수도 있으니까, 급하지 않아. 그래서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해가지고, 배당은 어차피 올해보다는 더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상법 개정 아닙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물론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또 행사하게 되면 골 때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일단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거 왜 반대하는 거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반대하는 걸까? 라는 부분인데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반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기아를 도대체 얼마 높게 샀길래 더 때려야 된다고 그래요? 뭐 한 13만 원 막 이럴 때서 사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감자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감자에 대한 게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단 말이지. 네. 평상시에 이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가만있어 봐. 여기 우리 내 채널에서 감자 이렇게 하면은 감자 치면 나와. 감자와 증자 이유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 안정성 지표에 뭐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어요. 감자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다음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시겠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 감자와 증자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악재나 요인 이런 거 채널에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는데 자, 일단 감자는 어떤 경우 일어나느냐? 메모장을 가지고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해볼까? 네. 조금 설명해 봅시다. 네. 어, 이건 뭐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놨는가 본데? 네. 강의를 하려고 해놓은 건가? 이게 배당 투자에 대한 것들이 이게 써 있냐? 왜, 이게 뭐지? 네. 이게 뭐 강의하려고 써놓은 건지, 어쨌든 간에, 네, 감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합시다. 네. 감자 뭐 어디 갔어? 자, 감자. 네, 감자. 감자는 강원도 햇감자가 최고죠. 최고. 네. 감자는 뭐냐면, 네. 자본 감소. 자본 감소. 네. 유증은 뭐야? 유증. 유상 증자. 증자잖아, 증자. 그러니까 감자의 반대말은 증자. 증자는 뭐죠? 자본금을 늘린다. 이죠? 네, 자본금을 늘린다. 그런 쪽을 보시면 되겠고, 감자는 대부분 악재예요. 대부분 악재입니다. 근데, 왜 악재가 되냐면, 감자를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뭐, 빚을 갚기 위해서라든지, 뭐 했든지, 뭐, 등등등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감자 중에서도 유상 감자가 있고, 무상 감자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 감자를 내가 사는데 돈 주고 사느냐 아니면 공짜로 얻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네. 공짜로 얻느냐 돈 주고 사느냐. 무상 감자 같은 경우는 내가 별로 피해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감자를 할 때 보통 이제 그 주식이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그 주주에게 고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뭐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보는데 그냥 감자는 대부분이 그냥 악재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뭐 손해볼 게 없다라고 하지만 감자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감자 이유. 보통 우리가 그냥 좋은 감자는 주식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좋은 감자는 만나기 어렵습니다.
만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대부분이 나쁜 감자예요. 네, 나쁜 감자. 불량 감자. 네. 불량 감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나쁘고 왜 불량이냐면, 감자는, 맞아요. 지금 잘 쓰셨어요. 자본금을 이용하여 뭘 막으려고 한다? 자본 잠식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본 잠식이 뭐냐 이거야. 자본 잠식.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닭집을 하나 열었어요. 통닭집을 그러니까 성투치킨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땡땡치킨 막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통닭집을 열었는데 공짜로 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들어간 자본금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2억 원을 주고 2억 원을 들여서 통닭집을 열었다 이거야. 집을 열었어요. 근데 이 2억 원에는 인테리어비가 있을 거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보증금 2억 원, 그 다음에 월세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통닭집을 열은 거야. 통닭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되네.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서 계속 적자를 보는 거예요. 적자를 본다. 글씨 잘 보여요? 이거 글씨 좀 더 크게 해드릴까? 너무 큰데? 조금 더 키우면 되지 이거를. 그죠? 이러면 글씨가 좀 더 잘 보일까요? 글씨 글꼴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여기서 잘 보여요? 그러면 된 거고요. 이거는 진하게 하는 건 어디겠지? 몰라. 됐어. 요 정도면 됐죠? 네, 잘 보이면 됐어요. 네. 그래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계속 적자를 봐요. 적자를 보면 한희규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한희규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각입니다.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잘 보이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글씨가 깨지죠. 이렇게 되면. 좋아. 이렇게 하면 되게 잘 보이겠죠? 네, 내 얼굴만 하니까 잘 보여야 돼. 이거는 돋보기 없어도 봅니다. 네, 계속 적자를 봐요. 그러면 월세는 누가 어떻게 줄 거냔 말이야. 월세 그 다음에 알바비, 직원 월급, 네, 직원 월급 뭘로 줄까요? 못 주죠. 네, 못 줘.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이제 상장되어 있으면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야 주주들아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내놔라 해가지고 주식을 대신 줄 테니까 돈 좀 줘 해서 하는 것이 유상증자. 이게 뭐냐면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는 절대적으로 운영자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인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운영자금만 해가지고 뭐 유상증자하면 악재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시설자금 100억, 운영자금 2천억 이런 식으로 해서 2,100억 이런 식으로 유상증자를 때려요. 나쁜 새끼들이죠. 네. 근데 유상증자를 할 수 없는 회사들이 있잖아. 이런 통닭집은 유상증자 어디서 할 겁니까? 못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빚을 내서 줄 수도 있어요. 빚 내서 준다. 은행에다 빌리는 거지. 은행에서 담보로 빌려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막았어. 근데 계속 장사가 안 돼. 계속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연속적자죠. 연속적자가 나는 거야. 계속 장사가 안 되면 은행에서 일단 돈을 빌려가지고 직원도 월급 주고 뭐 월세도 좀 주고 했는데 계속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또 똑같아지겠죠. 그 돈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돈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점포를 옮겨야 돼요. 어떻게 옮겨요? 내가 은행에다 빚을 5천만 원 냈어. 5천만 원 빚. 그 다음에 월세 밀린 게 뭐 한 1,000만 원이다. 5개월치 못 낸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점포를 2억 원이었잖아. 보증금이 2억 원짜리를 어떻게 해요? 1억 원짜리 점포로 옮겨요.
옮기고 1억 남은 게 생기잖아요. 생긴 걸로 빚 갚고 월세 주고 직원 월급도 주고. 네. 갑자기? 갑자기 뭐가 실망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억 원짜리를 1억 원짜리로 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자본금 투입한 게 원래 2억 원인데 1억 원을 뺐어. 그래가지고 1억 원으로 이제 빚 갚고 월세 주고 직원 월급 주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생활비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된 거죠? 자본금이 반으로 줄었잖아.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1대1 감자. 1대1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적자가 누적이 된다거나 그런 기업들은 이걸 자본 잠식이라고 그래요. 자본 잠식. 그러니까 자본금보다 이제 막 적자가 심해졌다거나 뭐 이제 부채비율이 너무 높다거나 등등등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자본 잠식이 일어나게 되면 상장 폐지를 당하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자본금을 쪼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계속 있으면 망하는 거는 뻔하잖아요. 월세 계속 못 내니까 나가 이렇게 나올 텐데 2억 원짜리 1억 원짜리로 대신에 뭐 회사가 좀 규모가 줄어들거나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되면 뭐였어요? 저놈의 자식 월세도 못 내는 주제 이거였다가 나는 이제 1억 원을 가지고 빚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무 건전성이라고 그러죠. 네.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주식이었는데 감자를 하고 나면 재무 건전성이 자본 잠식이 해결이 되는 거야. 건전성이 좋아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그러면 감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 아까 여기 위에 써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감자를 여기 안 써 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자를 하는 이유다 이거죠. 왜 감자를 했냐? 왜 감자를 했냐? 장사가 안 돼서 한 거다. 돈이 없어서 한 거다. 맨날 적자가 나니까 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이 감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집은 망할 집이야. 라고 소문이 나면 소문이 나겠죠? 네. 장사 안 돼서 글로 옮겼대잖아. 응.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더 떨어지겠죠? 이걸 주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저 기업은 계속 적자 기업이야. 장사가 안 돼. 감자까지 한 놈이야. 미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더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이닉스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국민주라고 불리는 게 그냥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우수 떨어지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시절이 바로 감자의 시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오죠. 여기 자본 감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본 감소 62.96%. 그래서 더 빠져요. 네. 뭐 더 빠져.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현대건설 뭐 이런 거 있죠. 현대건설. 뭐 감자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이게 자본 감소 500%막 여기 자본 감소 또 감자 또 하는 거야. 감자를 2탕 3탕 막 끓여 먹는 것도 있어요. 재탕에서 막 끓여 먹는 애들도 있어. 감자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져버립니다. 왜? 얘는 얼마나 어려우면 감자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걸까? 네.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창 같은 기업도 감자가 이제 미쳐버렸거든요. 감자, 뭐, 감자. 아주 그냥 감자탕을 그냥 막, 네, 맛집이야. 감자탕 맛집인데, 감자가 일단 딱 끝나버리잖아요. 이제 감자가 나오고 나서도 또 감자를 또 할 수도 있어. 장사가 계속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느 특정한 시점을 계기로 해서 뭐 사업을 전환시켰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귀인을 만난 거야. 등등등 해가지고 감자 하다가 감자가 딱 끝나고 재무제표가 이제 더 이상은 나빠지지 않아. 더 이상 감자가 필요 없어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슬금슬금 상승합니다. 아까 보셨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예요. 감자를 계속 때리고 들어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슬금슬금 상승합니다. 뭐가 나왔을 때 상승한다는 거죠? 장사가 계속 안 되다가
장사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감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노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노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자라고 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 당시는 나빠요. 감자를 일단 맞으면 나는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거는 감자 맞으면은 일단은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근데 감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초 자산이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0주였던 게 10주에 이게 만원짜리 10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감자를 하게 되면 2만원짜리가 5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총 투자금은 10만원을 변하지 않는데 이런 감자의 특성 때문에 주가가 밀려버리는 거지.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는 기본적으로 악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요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생깁니다. 어떤 구간? 일단은 자본 잠식을 해결을 했죠.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도 좋아졌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흑자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봐요. 내가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는데 은행에다가 원리금 상환으로 맨날 100만 원씩 갚아야 된대요. 근데 내가 집이 5억짜리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을 줄였어. 3억짜리 집으로 줄이고 2억 원을 빼가지고 갚아버렸어. 그럼 나는 이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금융적인 채무가 없잖아요. 비용이 나갈 게 없으니까 이 100만 원 나가던 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100만 원 부채 갖고 나면은 100만 원밖에 안 남아서 맨날 허덕였는데 이제는 200만 원 다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투자도 할 수 있고, 그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점점 저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림살이가 좋아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돈을 모으게 되면 다시 5억짜리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좋아져요. 대신에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왜냐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이게 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엔지니어링이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종목 진단은 안 되지만 보는 건 되잖아요. 이거 참이 아니고 거짓. 거짓 엔지니어링. 그다가 이제 다시 참으로 들어. 이 상한가는 이거 뭐가 있겠지? 이거 감자요? 감자야? 80% 감자를 결정했다. 네.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네, 무상 병합하게 되고 등등 감자 비율은 80%에 달한다.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야? 왜 올라가는 걸까요? 지금 기준이 지났나요? 요 감자 기준이 안 지났잖아. 그죠? 감자 맞기 전에 뭐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이런 주식들은요. 시총이 지금 289억이야. 여기 떨어졌을 때는 225억이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225원인데 지금은 341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89 나누기 341은 곱하기 225는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이 190억이잖아. 그죠? 시총이 190억.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게 상장 폐지 조건이 있어. 상장 폐지 조건이. 그거를 지금 막으려고 감자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려서 털어먹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얘를 지금 믿고 갈 게 없는데 네. 근데 이게 감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가요? 보통 이런 기업들도 잘 세상에 잘 버티던데 적자를 얼마나 심하게 냈길래 아니 그렇잖아 분기 적자가 좀 많이 나긴 났는데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가? 계속 적자였네. 이거 지금 2022년도 여기 이거 그 연속 적자는 요걸로 기준하거든요. 별도 기준. 네. 이 재무제표를 별도 기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살아났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안 된 거였네. 근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는데. 네.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하나만 더 봅시다. 10년치를 한번 봐야 되겠죠?
10년치를 보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아이투자에서 보시면 돼요. 네. 어디 갔어? 아이투자. 아이투자에서 보시면 참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이제? 네. 10년 실적 한번 보자 이거야. 10년 실적. 보시면 자, 24년도고요. 여기 밑에 쭉 내려볼게. 어디 갔어? 아이고. 이렇게 보자. 네. 2020년도가 이게 아니야. 영업이익 봐야 돼. 영업이익. 나쁘진 않은데? 그죠? 네. 뭐 이렇게 뭐 죽을 만큼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그거랑 좀 다른 거 같고 24년 9월이구나. 24년 9월까지밖에 안 나왔어. 왜? 이게 상장 폐지당할 만큼은 아닌데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됐네요. 그죠?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나왔어.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그죠? 네,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됐겠네. 돈벌이가 안 됐고, 이거 제대로 다 안 나왔는데 지금, 네, 제대로 안 나왔어. 왜 제대로 안 나왔지? 이거는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나오고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이 부채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한 움직임도 좀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팔아먹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감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밀리는 것도 굉장히 기분이 싸하죠. 내일은 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먹었잖아. 어제 요에다가 어제 다 팔아먹은 거네. 오늘 다 팔았네. 오늘 이거 다 팔았네요. 그렇게 나온다니까. 여기 산 거보다 더 많이 팔았잖아요. 봐봐요. 산 거보다 더 많이 팔았죠. 여기서부터 물려있던 게 그냥 쳐 내려가가지고 뒤지기 전에 팔아먹은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1분기 배당은 말일이에요. 3월 말일. 그래가지고 배당락이 지금으로 보면은 28일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 다음에 27일까지는 보유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유하시려면 안전빵으로다가 26일 정도까지 보유하시면 안전빵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배당은 1분기 배당은 말일 기준입니다. 말일 기준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저런 부분들은 페이크가 많아요. 유상증자하기 전에도 주가 올려놓고 때리먹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네, 홀랑 또 감자였는데 왜 올라가죠? 네,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 그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감자인데 왜 올라가? 근데 뭐 그것을 깨트릴 만한 올라갈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어. 특별하게 나온 것도 없어.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럼 마트에 가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고 휠라는 결정이 다 됐잖아요. 네, 860원 배당. 오늘 뭐 저런 거는 필요 없어요. 네. 오늘 뭐 자회사 배당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의미 없고요. 자, 그럼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가봅시다. 상법 개정. 상법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지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국회 본회의 통과. 자, 국회 본회의 통과만으로도 사실은 이제 다 끝났다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거부권이 있어. 거부권. 제2의결권이라고 해서 거부권. 이건 대통령이 쓰는 거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시 돌려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재표결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폐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 인원이 부족하죠. 인원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차피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삭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요, 이 상법 개정을 왜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이거 왜 반대하죠? 왜 반대하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애매할 수도 있어.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아니, 기업이 그냥 제대로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탄핵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하냐고.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근데 여기에 분명히 장단점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이것도 메모지를 꺼내야 되는 건가? 자, 다른 걸로 한번 봅시다.
상법 개정. 오, 너무 큰데? 자, 뭐 크면 큰 대로 쓰는 거지 뭐. 자, 상법 개정. 장점, 단점부터 쓸게요. 단점. 단점은 뭐냐? 기업이 반대해요. 왜 반대하느냐? 자, 이사의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정. 이사진의 결정이라죠? 이사의 결정이 회사 플러스 주주가 되었다. 주주의 이익.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회사한테 이익이 되기만 하면 됐었어. 그러니까 LG화학 이야기 아까 해드렸지만 LG화학의 그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그거 우리가 그때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던 거 아닙니까?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거는 회사한테 분명히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왜? LG화학 입장에서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알짜를 내보내가지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상장까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도 LG화학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이 더 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물적 분할을 했다는 것은 회사가 자기보다 더 큰 자회사를 보유하게 된 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40억이다. 40조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한때 뭐 150조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럼 그 150조가 내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걸 분사시켜가지고 짜잔 하면 굉장히 커지는 거야. 근데 주주 입장에서 어때요? 주주 입장에서. 회사는 이익이죠. 무조건. 네. 근데 주주는. 내가 LG에너지솔루션, 즉 배터리에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LG화학을 산 건데 님이라 이렇게 배터리가 빠져나가고 화학만 남는 데잖아. 근데 그걸 주식은 한 푼도 안 줘, 우리한테. 그냥 회사가 100% 다 가져가는 거야. 그거 열받아, 안 봐요? 엄청나게 열받는 거죠. 주주는 손해예요. 그래서 LG화학이고 나발이고, 이거 당장 빠지지 않겠지만 다 뒤질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 당시에 있었죠. 잘 봐봐. 그런데, 이거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이사회에서는 회사에게는 분명히 이득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 오케이 결정해. 근데 주주는 손해를 보니까 막 시위를 했잖아. 근데 시위를 열심히 해도 회사의 결정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하지만 이제는 법이 바뀐단 말이에요. 회사의 이익 플러스 주주의 이익. 즉 회사는 이익인데 주주는 이익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소송. 얘네들 법을 어겼다. 상법 어겼다. 이걸로 가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 우리한테 좋은 건 뭐죠? 자, 이 회사를 떠나가지고 주식 시장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 시장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장기적 호재가 된다. 왜냐면 기업들이 이제 주주의 가치, 주주의 권리,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주의 이익에는요, 주주의 이익에는 뭐가 있을까?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할 수가 없어져요. 이제는 회사의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배당금 확대도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결정을 같이 내려줘야 돼. 근데 재미없는 건 뭐냐?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회사도 이익이고 주주도 이익인 거. 그게 뭐가 있을까? 뭐 설비 투자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주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뭐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은 주주에게는 이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예 못하게 되는 거지. 그냥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더 크게 벌거나 덩치를 더 그냥 공짜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걔네들이 보고서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소송 걸 거 아니냐,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포고 이후에 1년, 포고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열심히 물적 분할을 하든지 뭐 등등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지간한 기업들은 사실 물적 분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그래야죠. 네. 그 다음에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에버랜드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네 했었던 부분들이 다 막히는 겁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물려줄 것을 빨리 물려줘야 된다든지 뭐 등등등으로 막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1년 동안의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아주 그냥 네, 활발한 그런 행동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 주주들이 권리를 얻게 되죠. 주주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주주들은 첫 번째로 저는 배당금 확대를 노릴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금 확대 요구를 하게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위기에 강한 민족들이죠. 다 아시죠? 위기에 강한 민족들이야. 왜 위기에 강하느냐? 비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축. 그러니까 창고에다 가득가득 넣어놔야지 뭔가 마음이 좀 편한 그런 민족성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흥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오게 되면 또 막 써.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막 써버리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가 그걸 언제 크게 당했냐면 IMF 때 크게 당했죠.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막 OECD 들어갔다 막 흥청망청 뭐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해외여행 가고 막 술 먹고 막 파티하고 막 그 다음에 빚 무서운 줄 몰랐지. 그때 빚 무서운 줄 몰랐어. 어음을 막 갖다가 돌려막기 하고 막 달러빚 어려운지 모르고 외국에서 차관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덩치 커지니까 좋은 줄 알고 막 네 크게 당했잖아. 그래서 이제 한번 빵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있는 애들은 IMF 때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은 벼락부자가 됐어요. 벼락부자가 됐어. 네? 어중간하가 있거나 있는 척은 망했죠.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우리 저 깊은 곳에 있던 DNA가 다시 깨어나온 게 된 거지. 다시 DNA가 살아나가지고 야 위기에 대비하려면 비축을 해야 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보율을 엄청 싸고 있어요. 유보율이 엄청 높아요. 삼성전자가 4만 프로입니다. 4만 프로. 삼성화재가 6만 프로예요. 6만 프로. 삼성화재 유보율이 6만 프로야. 어지간한 대기업들 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거 뭐 10만 프로짜리도 있어요. 네. 어지간한 대기업들은요 유보율이 저 정도야.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얘네도 요즘에 투자 되게 안 했죠. 네, 뭐 100조 원대 뭐 한다 어쩐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벌어들인 돈이나 덩치에 비해서는 많이 투자 안 했지. 유보율이 4만 3천 프로. 물론 이제 지네들이 이 유보율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유가증권이라든지 다른 회사 지분에 이거 다 포함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유보율이 4만 3천 프로라고. 대기업들 어지간한 것들 다 이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LG전자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얘는 2000%네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저런 거 되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현대차도 유보율이 제법 있죠.
현대차도 유보율이 7,200%. 많아. 은행주들은 더 많겠죠? 네, KB금융 이런 거. 은행주들은. 네, 이것도 2,000%밖에 안 되네. 이건 은행주 부채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이나 건설 애들은 원래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나타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보율이 많을 때, 물론 이제 보험주들 같은 경우도 저런 게 있겠죠. 채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유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물산 이런 것들도 유보율이 이건 몇 프로예요? 17만 프로예요. 17만 프로. 이거는 아시겠지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다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자,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야. 유보율이 많은 회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를 않아요. 망하지를 않지만 대신에 뭐냐면 계속 그냥 비축을 하는 거야. 지네 그 회사 그걸로.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좀 주주에게 좀 줘라.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던 거, 2월달에 기대했었던 게 뭐였어요? 밸류업이 나올 때, 밸류업에 대한 정책이 나올 때 기대를 좀 했잖아. 유보율 높은 기업들 배당 좀 올려줘라. 이제 유보율 그만 쌓아도 되는 거 아니냐. 배당 좀 올려줘라. 수익 난 걸로 배당 좀 줘라. 그렇게 됐는데 정책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망치가 간 거죠. 근데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된다면 이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배당금을 더 내놔라. 이렇게 되겠죠. 즉 유보율이 옛날에 그런 것도 있어서 유보율이 뭐 5,000% 이상, 예를 들어서 5,000% 이상인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뭐 30% 이상을, 네, 30%까지 30%를 뭐 배당금으로 지급해라. 이런 거를 법제화하자는 얘기가 있었어. 안 하면 벌금 물게 하겠어. 근데 그 얘기도 나왔다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어. 없어졌어요. 이거 몇 년 전인가? 네, 한 10년 전쯤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흐지부지 사라졌지. 근데 이번에는 상법 개정을 확실히 하게 되면 주주들이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호재가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지배구조가 지금 좀 엉망이야. 또는 경영진이 독단적이야. 아마 한화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한화 우리 회장님이 약간, 네, 약간 저거잖아. 네, 다혈질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이 뭐 그 쪽지 보내고 막 그 항의 보내고 그러면은 일단 발끈할 수도 있어. 네, 발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렇게 좀 그 주주들과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기업도 있죠. 특히 뭐 바이오 기업들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바이오 기업들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그 주주들이 이제 우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툭 하면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거 하지 마,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너 그거 하지 마,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나서게 되면 경영진들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간 독단적이거나 또는 뭐 배당이 그동안 너무 이렇게 낮았다거나 또는 뭐 지배구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는 아주 치명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분할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회장님의 성격을 얘기한 거죠. 네.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배당 주인지 아닌지는. GS 배당 얼마 준대, 이번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퍼나 PBR이 낮은 기업들은 배당을 좀 많이 줘야 되죠. 왜 배당량이 좀 많이 나왔네? 네. 배당량이 몇 프로 나왔어요? 이러면 한 3%, 4%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은데? 배당 이번에 얼마 준대요? 2,700원이네? 2,700원이면 그렇게 많이 주는 거 아닌 거 아닌가요? 한 5% 나오나요? 2,700원 나누기 3,677, 36,750원. 7%네. 이 가격대 7%고 여기 위로 봐야 되니까 사실은 4만원대 계산해야 되겠죠? 네.
2,700원 나누기 4만원. 6.8%도 많은데? 네. 맞네. 7% 정도 배당이면 괜찮네요. 네. 고배당주네요. 네. 야, 근데 배당락에서 이거밖에 안 빠지면 이득인데, 그죠? 배당락에서 지금 4.8%밖에 안 빠졌잖아. 근데 중요한 건 배당락 하고 나서 좀 더 떨어졌다는 거지. 이거 배당락 지나가지고 이제 재미없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란 부분들은 시장에게는 일단 호재성 재료가 될 거예요. 호재가 됩니다. 호재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거예요. 다만 지배구조가 조금 어려운 애들, 지금 잘 잡혀있지 않은 애들 있잖아요. 뭔가 좀 상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주들에게 반대의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따져봐야 돼. 야, 니네 그거 하는 거 우리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경영진이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야, 그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딴지를 걸고 소송을 걸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들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회사들이 제대로 된 성장이나 좀 과감한 결단 이런 것들 내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걱정하기 전에 주주들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조금 보수적인 부분도 많죠. 옛날에는 물론 너무 개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추진력을 막 세게 갖고 가다가 크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정도의 덩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기업 내부로는 살이 막 찌겠죠. 속살 찌나요, 속살. 네, 내장 지방 이런 거 막 늘어나는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보기에는 별로 안 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기업에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돈을 투자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주식은 G% 올라가는 것도 없어서 배당도 안 줘. 그런 개 같은 기업도 많잖아요. 배당률 막 0.02% 막, 네. 왜 주는 거야 싶을 정도로. 막 20원 막 이런 거. 만 원짜리가 20원 배당 주고 막 이런 기업들도 있다고. 근데 그런 거는 물론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됐다고 너나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주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시켜 주게 되고 회사가 마음대로 이제 주무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조금만 벗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들어올 수 있을까? 외국인. 왜냐면 외국인들은 이런 거에 진심이거든. ESG죠, ESG. ESG. 이게 뭐의 약자지? 뭐 기업 환경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이제 투명한 경영. 기업 건전성이라죠. 기업 건전성. 건전한 경영. 이런 것들 하는 투자를 조금 지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 상법 개정이 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배당도 올려준대. 그 다음에 주주가 일단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다가 도움을 줄 수 있대. 여기다가 이제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은 네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뭐 회사 입장에서도 투자는 네가 하는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싫으면 말고 뭐 유상증자 할 건데 돈 내기 싫으면 꺼져. 근데 대부분이 유상증자 할 때는 주가 올려놨다가 유상증자 때려버리기 때문에 왕창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했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상증자를 그냥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거, 야, 이거 회사 이익에 반대되는 것 같은데 짜증나네, 열받네? 이게 됐을 수 있죠. 결정을 못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은 대부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걸 하면서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가 안 하는가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삼전하고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죠. 매수했어요? 팔았지. 오늘은 팔았지 않나요? 기관이 샀지 않았? 기관이 샀을 건데? 기관이 샀죠? 네. 외국인도 샀어요? 외국인은 팔았잖아. 그죠? 삼성 하이닉스 팔았어요. 네. 팔아야죠. 맞습니다.
MBK처럼 기업을 사냥하는 애들, 이런 애들도 막아야 돼요, 솔직히.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도입되는 것이 뭐냐면 전자투표, 전자의결권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주총회에 가야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누군가 양도하고, 근데 직접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소액 주주들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을 되게 좋아하죠. 네. 경영권 분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MBK가 소액 주주들을 연대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공격하는 거야.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잘하던 거를 이제 뺏길 수도 있고 막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진상폐라든지 이런 것들, 자진상폐한 거 작년에 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업 사냥꾼들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법으로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기업의 어떤 그런 부분들,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법을 개정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놔두자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들끼리만 수석수석 해가지고 맛있는 거 홀랑 빼먹고 개인 투자자들 이게 이 주주들을 완전히 개 헌신짝 취급하는 그런 놈들도 생기는 반면에 또 이렇게 잘해놓게 되면은 또 주주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그 MBK 같은 그런 썩을 놈들 등장해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양면이 있는 거죠. 단점과 장점이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MBK나 이런 애들처럼한테서 이걸 막아내려면 내가 우호 지분은 50% 이상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MBK가 지랄하든 말든 간에 뭔 상관? 물론 경영 참여할 수 있겠지만 회사를 뺏어갈 수는 없겠죠. 지금 뭐 고려아이나 이런 애들처럼 지분율이 낮으면 문제돼요. 근데 지분을 높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지분을 높이려면. 회사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자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을 50% 이상 확보한다. 우호 지분, 뭐 국민연금이 될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 문제 난 얘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남의 돈 가지고서 지들이 뭐 되는 것처럼 그냥 막 네,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아무튼 그 다음에 뭐 자기네 식구들이 갖고 있든 네, 아니면 뭐 다른 투자처, 우호적인 투자처가 지분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분을 맞춰놓는 기업들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커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MBK가 들어와서 막 이렇게 조질 수는 없죠. 그냥 조그만 거 몇천억짜리 이런 것들 가지고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 상법 개정은 일단 하고 나서 또 맞춰가야 될 거예요. 지금의 이런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서 무조건 이제는 뭐 니들 다 죽었어. 경영진 너들 다 죽었어. 회사는 이제 우리 거야. 이 회사는 이제 제 겁니다. 이거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경영하려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겠지만 경영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힘을 실어줄 뿐이에요. 주식을 사줌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이 투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뿐입니다. 경영은 누가 해야 돼요? 경영진들이 해야죠. 경영진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믿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주주들도 이런 거죠. 너무 잦은 소송. 툭하면 회사가 뭘 한다 그러면은 그냥 툭하면 소송인 거야. 그러면 회사가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뭐냐? 악법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악행. 주주를 완전 연맥이는 그런 악행 같은 경우는 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가 있을까요?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잖아. 견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잃을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거라 생각해요. 얻을 게 더 많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대형 호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호재성 재료로 작용이 될 거고 거기에 적응하는 단계 속에서 아마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내가 유력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등등등이 있을 때 쉽게 분리하지 못한다거나, 네, 쉽게 주주들을 이제 떼어놓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모습은 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 상법 개정보다 더 급한 것들은 뭐냐? 불법 공매도 이거 뭐 잡았다고 하는데 이거 믿을 수 없죠. 이번에 3월 말 이제 4월 달부터는 공매도 시작된다 봐야 되는데 요거 다 잡았다고 물론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완벽하대요. 근데 잡았다 볼 수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두 번째는 네, 지들끼리 그냥 뚝딱뚝딱 하는 거 있잖아요.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엄한 형벌을 내줘야 되는데 엄벌 이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한 100억 정도 사기 쳤어. 그러고 나서 추징금 한 60억 내도 내가 40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 한번 갔다 오고 갔다 와서 또 사고 치워서 또 잡혀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기업을 사야 돼요. 안정적인 기업을 사려면 대형주가밖에 없잖아요. 대형주. 대형주도 뭐 많이 올라간 정도도 아니겠지만 대형주를 사셔야 돼요. 대형주를 사시는데 어디서 사느냐? 여러분들 수익 났다고 하는 거 잘 봐보세요. 수익. 요즘에 뭐 조선주 뭐 이런 거 수익 많이 났다고 하잖아요.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이제 좀 밀리고 있어서 이거 좀 위험해 보이지만 매수 포인트를 잘 보세요. 오늘 노래에도 만들었잖아. 수령과 확산 이런 거.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봐봐. 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린 종목들이에요.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보는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위쪽이 아니면 안 된다고. 대기업을 사놓고도 물리는 이유는 높은 데서 샀기 때문이야. 대기업도 주식인 이상 단기적 상승을 한다거나 흐름을 타고서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한국조선해양도 보세요. 이거 다 여러분들하고 뭐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지. 지금 이거 꼭대기 사가지고 뭔 수익이 나갔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뭐, 동성화인텍이나 같이 말씀드린 거 뭐 있어? 동성화인텍도 보시면 뭐가 비슷해요? 하나오션하고 비슷하게 움직여죠. 하나오션 다시 봐봐. 봐봐. 비슷하죠? 이 상승 포인트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다는 얘기야. 한국화본도. 이거 다 그때 조선 기자재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말씀했던 거잖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연관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가셔야지 돼요. 내가 이걸 왜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다음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올라갔어. 지금 올라갔는데 변동성이 막 생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뭘 하라고 했어?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이 뒤에 장기적 호재가 있는지, 단기적 호재가 있는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거기까지 떨어지고 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더 살 것인지, 아니면 그때라도 탈출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위에서 사봤자 여러분들의 수익이 안 납니다. 남들 뭐 100% 수익 났어요. 우와, 그래요? 나도 좀 살래요. 이러다간 다 깨지는 거거든. 네? 다 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을 근데 이게 대형주를 샀는데 수익이 너무 안 난다. 네? 너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2를 사시라니까. 좀 더 사시려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장이 약간 횡보 상태로 진입이 되고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 제가 또 얘기하잖아요. 커버드 콜. 이번에 분배금 주당 140원이래요. 타겟 위클리. 요거요. 분배락 지금 1.4%. 1.4%. 이거 다 나오네요. 네. 여기 2% 줬어. 2%. 1.4%. 이번에도 1.4% 줬어. 1.4%. 1.4% 나왔다고. 이거 언제까지였어요? 어제까지 보였으면 받는 거죠. 언제 나와요? 18일 날. 여러분들 몇 주 산지 모르지만 내가 100주 갖고 있다. 그럼 140원이니까 14,000원 나옵니다. 매달 14,000원. 하지만 10년 안 됩니다.
왜? 가능할 수도 있긴 있는데 커버드 콜은 무조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아니 오늘 올라갔었어요. 그냥 이거 분배락은 그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네. 1%대라서 크게 차이 안 나요. 매달 나오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분산되니까 이 배당 락에 이 락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요. 자, 커버드 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라고 했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납니다. 그냥 손해만 나면 되는데 손해가 나면 배당금이 줄어요. 분배금이 줄어. 왜? 기초자산이 줄어들면 분배금이 영향을 받아. 그래서 분배금이 점점점 줄어들어.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탱에 가는 거지. 제가 방송을 하면 꼭 많이들 사더라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하면 꼭 뉴스에 나오더라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또 하나 있어.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주가 하락하면은 손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 분배금도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제한적인 수익만 얻을 수 있어. 왜냐면 그때 수익 곡선 그려드렸죠. 이렇게 그래프 다시 그려드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커버드 콜. 여기 지금 선물이 아니죠. 옵션 콜 옵션 매도를 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구간이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계속 손해를 보거든요. 그거를 기초자산 주식을 통해서 해지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져. 그러니까 요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 내가 이 분배금을 계속 받아 처먹을 수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나는 손해는 더 이상 나오고 손해가 날 일이 없죠. 해지가 되니까 대신에 나는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 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횡보이거나 상승이거나 수익률은 항상 고정적이다. 이게 최대한의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강한 상승장이 왔어. 그래도 주식을 사놓으면 한 30% 40% 먹을 것 같은데 얘는 고작 해봐야 15%야.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매달 주잖아, 매달. 매달 주죠. 매달 주는 거라서 이제 매달 이제 다음 주에 또 받고 이제 다음 달 요맘때 또 받고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럼 매달 받아가지고 복리로 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리로. 복리로 굴릴 수 있으니까 커버드 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커버드 콜을 이제 적립식으로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횡보할 때와 주가가 상승할 때 돈을 벌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돈을 못 벌거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 시장은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횡보, 상승 또는 하락. 근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돈을 벌어. 한 가지 경우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네? 와이낫이죠. 나쁘지 않아. 우리가 이거를 해도 돼. 우리가 뭐 삼성전자를 현물을 사고 주식 선물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증을 걸고 우리가 아니면 뭐 콜옵션을 갖다 때린다든지 등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을 또 해가지고 옵션 매도를 얼마에 쳐야 되느니 뭐 그런 거 골치 아프잖아. 이거는 ETF를 사놓으면 알아서 다 해줘. 그죠? 그래서 이 커버드 콜이라는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가가 내려가는 즉 하방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얘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꽂아줄 겁니다. 분배금 어지간해선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코스피 200이요. 네.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에 보면 기초자산이 있잖아요. 코스피 200도 있지만 삼성전자 또는 뭐 이제 하이닉스 뭐 등등등 다 있어요. 원금 당연히 이거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9,600원 샀잖아요. 9,600원 샀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만약에 9,5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럼 여러분 100원 손해 보는 거잖아요. 원금 손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네. 레버리지는 글쎄 봅시다. 네, 시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배팅 거실 때 레버리지 하시면 되죠. 그럼 시장 2배씩 올라가니까. 네. 시장보다 더 시장의 상승 추세야. 근데 나는 리스크한 건 좀 싫어. 그래서 강한 거 하고 싶어. 그러면 레버리지 들어가시면 되죠. 지금 강세장이 오면 아닌 거가 아니죠. 매달 나온다니까? 매달 나와요. 강세장이 와도 매달 나와요. 대신에 일정 금이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이 분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 분배금도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고 원금 손실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커버드 콜은 언제 사는 게 좋으냐? 지금처럼 시장이 밑바닥을 쳐 돌아다닐 때요. 네. 네, 최대 15%. 이 최대 15%가 뭐냐면 분배금의 그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1년에 15%예요. 1년에 15%면 이거를 12로 나눠서 매달 나눠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1.4%가 될 수도 있고 뭐 1.3%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달 들어오는 거라니까. 이 금액을 전부 다 더하면 15%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ETF 설정을 하기 나름이고 퍼센테이지를 하기 나름이고 상승장일 때 지금 우리가 이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요? 이게 어디 가면 있냐면 코덱스라는 곳에 가면 있어요. 코덱스 가신 데 가면 월배당 여기 있겠죠? 네. 여기 보면은 어디 있을까? 내가 어디 넘어갔나요? 고배당 아니고요. 여기 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 얘는 조금 더 유리하다. 그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야.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금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장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기초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장이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싶으면 옵션 매도 비중을 더 늘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약간 조정한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는 데일리가 아니고 위클리 일주일짜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예측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지금 보면 딱히 안 정해 있네? 15% 정도라고 얘기를 어디서 들었지 내가? 다른 건가요?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하긴 뭐 14%씩 계속 하면은 20%가 넘게도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연간 15%. 네. 여기 또 배당도 나와. 그러니까 그걸 다 합쳐가지고 15% 정도인데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뭐 장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장이 올라갈 때는 제한적이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똑같이 분배락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장이 횡보를 계속 거듭해. 그래도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탈출해야 됩니다. ETF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다행히 ETF는 뭐냐? 내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래서 장이 빠졌다 그러면은 홀랑 팔아먹고 토끼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ETF 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슈드 있죠, 슈드. 슈드처럼 미국의 배당주들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더하기 해서 하는 ETF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당장 뒤질 것 같지는 않아. 그리고 주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을 때는요. 여기 더 이상 이렇게 시장이 더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거야. 근데 이 올라가는 기간이 약간 애매하단 말이지. 언제 갈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 커버드 콜을 가지고서 매달 조금씩 뽑아먹고 그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주가가 많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 갖고 있어도 되고 어차피 그 이득은 그 분배금은 계속 똑같이 들어올 테니까 그냥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갈아타면 되잖아요. 그죠? 갈아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것 같다. 이제 추세가 많이 올라갔다.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ETF 팔고 뭐 인버스를 한다든지 등등등 다른 쪽으로 방어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어차피 적립식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떨어지는가 말든가 계속 더 사버리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같이 이제 시장의 어떤 등락이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거나 아니면 재미가 없을 때 그럴 때 좀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ETF는 망하는 거예요. 전기차 ETF, 코로나 ETF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ETF는 성격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2차전지 ETF 망하는 거야. 로버트 ETF 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AI ETF가 나왔어. 근데 AI 쪽에만 투자하는데 AI가 망하면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망하면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ETF도 똑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기를 타기 때문에 전기차 ETF, 전기차가 망해버리니까 같이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 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고배당주를 기준으로 하거나 고배당주들은 특별하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은행주, 금융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잘 망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런 걸 하거나 뭐 성장주를 기반, 뭐 대형주를 기반으로 하거나 코스피 200을 기반으로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은 망할 일이 없지. 망할 일이 없어요. 대신에 수익률을 좀 죽겠죠. 네. 고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잘 나가봤자, 네. 그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매달 월배당으로 월급처럼 받아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자본금 하나도 없이 제가 계산해보니까 자본금 하나도 없이 만약에 50만원씩 계속 넣었다. 근데 시장이 만약에 이렇게 쫌쫌쫌쫌 하다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시작해가지고 한 3년 정도 올라간다 이거야. 3년 정도. 그러면 그 시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한 달에 30에서 50 사이를 받으실 수가 있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반도체 ETF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ETF가 굉장히 수익률이 안 좋겠죠. 손실이 더 나거나 그렇게 됐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장이 횡보하거나 올라갈 때를 대비해서 커버드 콜이지만 지금은 또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장이 떨어질 때는 이거 프로텍티드 뭐 그런 옵션을 더 추가해가지고요. 풋옵션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하락이 아무리 진행되더라도 이 하락이 방어가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옵션에서 볼 때 이렇게 하락을 방어하고 상승을 방어하는 이런 쪽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합성을 이렇게 잘 짜면 되는데 요거 골치 아파서 안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풋옵션을 같이 추가해 주면은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도 나는 손해를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게 수익률이 완전히 그냥 개답답해지겠죠. 네, 그 별로 인기가 없어서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어요. ETF는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도 제법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넘어왔는데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업들에겐 조금 애매한 구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법 개정이고 나발이고 뭐고 간에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점에서 매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고점에 있는 것들은 쭈삣쭈삣되거나 아니면 장이 안 좋을 때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빼가지고 저평가된 종목. 시장이 좋아질 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저평가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쪽으로 사람들이 자금이 몰리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바닥에 있는 것들이 이제부터는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많이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뭘 경험했죠? 삼성이 올라가면 주가가 오른다. 장이 올라갈 거다 생각하시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재미가 없겠지. 그죠? 주식은 근데 인내와의 싸움 아닙니까? 인내와의 싸움이잖아. 아니 하나오션 가진 사람들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 많지 않아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없진 않겠죠. 많지 않습니다. 어디서 산 거야? 다들 여기서 사가지고 물렸네, 어쨌네, 죽었네, 뭐 죽이네, 살리네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난 거지. 그거 자랑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저 밑에서 산 사람들의 그 가격대는 생각하지 않고 위에서 그 가격대 그 수익률을 바라보면서 매수가 들어간다? 어떻게 돼요? 참 맞는 겁니다.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30% 내렸어요. 그죠? 같은 시기로 봐보세요. 여기가 어느 시점입니까? 요즘 많이 샀지? 2월 초에 막 올라간다고. 나는 이거 말고 뭘 사라고 했어요? 두산로보. 투산로보는 뭐 같이 뭐 저거겠지만 손해본 거 별로 없어요. 마이너스 몇 프로 나왔을까? 네. 그 생각해 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뒤지면 크게 뒤집니다. 오를 때는 같이 올라요. 얘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얘가 나쁜 놈이 아니라고.
자, 올라갈 때 봐보세요. 같이 올랐습니다. 이거 봐보세요. 얼마나 올라갔을까? 봐봐요. 2월 초에 시작해가지고 65,000원에서 76,000원까지 무려 얼마큼 올랐어요? 한 15% 정도 올랐죠. 레인보우는요. 여기서 뭐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했다. 몇 프로 올랐어요? 이것도 한 그 정도 올랐어. 한 20%, 15% 올랐어. 근데 지금은 봐봐요. 다 떨어졌죠. 쟤는 덜 떨어졌는데 얘는 더 많이 떨어졌어.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익률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하고 밑바닥에 있는 애를 매수하는 거하고 올라가는 수익률은 비슷하다고. 근데 깨질 경우에 얘는 덜 깨지지만 얘는 뒤진다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은 고점 매수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 제가 예전에도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 그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상승 추세 막 보이고 있을 때 현대중공업, 조선주 제가 추천드릴 때 봐보세요. 어떤 일이었죠? 많이 올랐잖아, 이게. 24년도까. 여기, 그때 아니지. 한국조선해양하고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여기서 다 산 거잖아요. 근데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여기 이제 작년 여름에 팔았단 말이야. 우리가 22만 원인가? 여기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더 올라갔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단 말이야. 이걸 팔았는데, 누구를 안 팔았느냐? 하나오션을 안 팔았다는 이야기지. 왜 안 팔았어요? 얘는 아직 저거 했으니까. 다른 것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얘는 뭐 올라간 게 없잖아.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현대중공업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하나오션을 샀어야 되는 거지. 이 당시에는 하나오션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을 팔고 하나오션을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거는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거는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까? 다 같이 올라갈 때는 그놈도 올라가고 이놈도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은 높이 올라간 거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 큰 차이 안 납니다. 대신에 뒤지는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게 떨어지면서 다른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지고 밑에 있던 애들이 어만 애가 튀어 올라가서 다시 얘가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고점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 뭐 삼성전자 계속 뭐 여러분들이 언제 가요 하지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뭐 지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저점대 잘 유지하고 있어. 고점에서 두들겨 맞는 애들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누굴 먼저 올릴까? 3년을 먼저 올린단 말입니다. 시장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3전 갖고 있으면 돼. 위쪽에 있는 애들은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이 더 강하게 만들어진다? 글쎄 오시다가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전부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자, 외국인들이 짠하고 들어왔어요. 고평가 있는 종목을 사겠습니까? 저평가 있는 종목을 사겠습니까? 배당 많이 주는 걸 사겠습니까? 적게 주는 걸 사겠습니까? 이격이 많은 걸 사겠습니까? 이격이 좁은 걸 사겠습니까? 이미 200% 올라온 걸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걸 사겠습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걸 사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종목을 사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장이 올라갈 땐 밑에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거 간에 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시장이 올라갈 때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어요. 대형주들. 자동차가 포함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포함될 수도 있고 2차 전지는 지금 안 될 것 같으니까 2차 전지는 빼고 바이오도 지금은 삼성바이오도 지금 보세요. 올라간다 이런 거를 부러워하지 마. 여기 지금 이때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100만 원 여기 그때 100만 원 조금 넘었을 때는 여기서 크게 먹을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뭘 먹었냐 이거지. 뭘 먹었습니까? 수익이 뭘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더 떨어지면 더 위험해져요 이제.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또 위험해지잖아. 물론 여기서 다시 또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먹어봤자 거기서 거기잖아. 나는 밑에 있는 애들이 못 가는 거가 아니라 위에 있는 애들이 더 못 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해가지고 언젠가는 올라갈 희망이 있겠지만 위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쭈물쭈물쭈물 하다가 어차피 뒤지는 거 아니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고점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런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돼. 한국전력도 나쁘지 않아요. 한국전력도 우리 수익 잘 냈잖아. 찌글찌글하지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 몇 번은 먹을 걸 줬는데, 네, 우리가 두 번인가 해 먹었잖아요. 그럼 이번 또 사도 또 수익이잖아. 근데 괜찮은데? 그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미국장 지금 썸머타임 해가지고 1시간 빨리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새벽에 아주 그냥, 네, 빨리 끝나니까 좋더만. 옛날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장이 안 끝나가지고 아주 영 그냥 지랄 같더니만은, 네. 미국장 어때요? 오늘 아직 안 열렸나요? 조금 이따 열리겠죠? 네. 열심히 합시다. 네? 열심히 합시다.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밑에 있는 거 사셔야지. 저점 주식을 사셔야지. 밑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셔야지. 장이 올라갈 때 수혜를 그대로 입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크게 나려면 밑에서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는 거야. 위에서 사가지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가지고 이걸 먹어야 된다고요. 아직은 시장이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조금 올라갔을 때 팔아먹고 다시 보자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중간에 팔아먹는 거 없다고요. 계속 사야지.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지루하다 답답하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대형주들은 묵직하게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잠은 죽으면 실컷 자겠죠 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할 거라고. 그리고 소부장도 지금 보세요. 많이들 올라가고 있죠. 그 알게 모르게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조금만 더 매수해주면 추가 매수 한 번씩만 더 해주면 평단가 확 내려가니까 수익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을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떤 전략을 짤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좌가 조금씩 다시 또 좋아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손실이란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장이 올라가는데 안 줄어들 수가 없지. 지금이야 뭐 장이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수가 2,800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좌가 그 모양 그 꼴일까요? 여러분들이 팔아먹은 종목이 아니라면 그 모양 그 꼴은 아니겠지. 추매를 안 했어도 저 원상복귀는 될 거란 말이죠. 원상복귀를 훨씬 뛰어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장세는 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을 할 게 없어. 바닥인데 뭔 걱정? 공매도 시행된대요. 밑에 있는 종목들이 뭔 공매도를 맞겠습니까? 쳐 올라가가지고 위에서 반딱다니는 애들이나 공매도 쳐맞고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것들 공매도 뭘 칠 거야? 떨어질 데가 없는데 얘네들이 뭐 맨땅에 헤딩하는 놈들도 아니고 올라가 있는 놈을 때려야지 먹을 거 아니야. 떨어뜨려가지고. 이따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다 그게 나온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증명이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상승장을 한 번이라도 맛보신 분들은 이 부분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작년에 계좌 신고가에 대한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계좌 플러스 단 걸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마 네 조만간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잠을 자야 내일 또 새벽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